예, 5월 8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지표가 공백기다 보니까 종목이라든가 당국자 발언에 약간의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어제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선물, 옵션 이쪽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이후의 시장 흐름, 특히 이제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지 오늘 장에서 그런 흐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금리가 내려간 이후에 움직인 종목군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현재로서는 연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일관성을 갖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거의 혼조세라고 봐야 됩니다. 0.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다음에 러셀 2000 지수도 0.2%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대형주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없는 주간에는 대체로 관망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지표 공백기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어떤 변화를 주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 장중 추이거든요. 금리는 전체적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장중에 보시면 갑자기 살짝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잖아요. 닐 카시카리의 발언 때문이거든요. 매파적인 사람이고, 이 매파의 어떤 발언이 있는 날이라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발언 역시 세게 했습니다. 당분간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더니 배제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제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서도 지금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라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자기는 2번이나 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되게 매파는 아닌 거죠. 예, 불과 2달 전에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어떤 사람은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목표 도달은 2%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고금리 그냥 유지해야 되고, 유력한 시나리오 아니지만 3% 계속 유지가 되면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최근 들어서 연이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 중에서 좀 센 발언을 뽑아내서 이제 금리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증시, 그다음에 금리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카시카리의 발언이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3년물 580억 달러나 되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금리는 4.605%, 바로 직전이 4.548%였으니까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금리 직전에 어떤 지난주 전 상황만 놓고 보면은 되게 안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내려갔다, 이런 평가도 나올 만했거든요. 특히 이제 응찰률, 나는 국채를 살 거예요라고 이제 달라붙은 사람의 비율 따져놓고 보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는 쪽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오늘 확 튀어 올라갔으면 금리가 이제 되게 많이 딸려서 올라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적 안정됐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에 10년물 420억 달러, 그러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420억 달러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30년물 250억 달러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10년물 발행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이제 금리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엄청나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실적이 지탱이 된다, 1분기, 2분기 볼 때 한 5% 가까이 온 정도의 어떤 EPS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주로 빅7 중심의 이익 증가가 S&P 영향을 줬다라면, 지금은 나머지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독주 형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분산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금리가 조금 사고 치지 않으면
이제는 좀 다른 종목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환경이 된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죠. 뭐 주요 종목 보면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했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장중에 뭐 800달러대까지 이제 밀리기도 했다가 이제 낙폭을 줄인 건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밀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자체 칩을 출시했다, 뭐 공개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외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하고 있다더라 이제 보도도 있는데 드러켄 밀러 유명한 어떤 억만장자 투자자잖아요. 이 사람이 지분을 줄였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게 이제 영향을 줬습니다. 엔비디아 거의 고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자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번뿐만 아니라 뭐 2월에도 비슷했어요. 2월에도 이제 주식 팔았는데 그때 주식은 팔면서도 콜옵션은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 갖고 또 콜옵션을 샀는데 이번에는 이 옵션을 어떻게 했다라는 보도는 아직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 주식 팔았다라는 게 이번만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서 뭐 이전에도 이제 주식을 팔았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서 이번엔 정말 판 거지. 왜냐면 이래놓고 또 콜옵션 샀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주식은 팔면서 콜옵션은 사고 이렇게 엇갈리게 매매한 게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는 좀 향후의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것 때문에 빠졌고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납품 실적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밀렸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그 AI용 최신 칩 M4를 탑재한 아이패드 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지분을 줄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막는 요인이고 반면에 이제 AI용 칩 출시 장착한 아이패드 나왔다라는 거는 상승 요인이고 또 어쨌든 이제 애플의 주가는 좀 어정쩡하게 끝나서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 테슬라가 발목 잡고 나머지는 어정쩡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2.4%나 이제 올라갔는데 중형주 지수는 1.2%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고 소형주 지수는 거의 강보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체감적으로 느낀 거는 되게 지수가 안 올라갔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중형주 쪽,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쪽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중형주군이 올라갔지만 그나마도 1%대 정도였고 그 외 종목군들은 뭐 0.37, 0.78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가 세게 올라가서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됐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이 3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전체 지수 상승폭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단 두 종목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날은 보통 저거죠. 뭐 선물 옵션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선물하고 옵션 가지고 지수 장난만 친 날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들이 금리가 정말 내려오는 게 맞나? 환율이 빠지기 시작한 게 맞나? 이거에 대한 의심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장 흐름 자체는 뭐 전체가 와하고 움직이는 장세보다는 골라가는 장세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탁금이 안 늘어나요. 그 월말 월초에 이제 일시적으로 예탁금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걸 빼고 나서 보면 예탁금이 뭐 확실하게 늘어났다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막 주식시장에 대해서 흥분을 해서 매수해야지라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자금 동향 자체가 지금은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상승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장은 와하고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상승장은 골라서 올라가는 게 지수만 올라가는 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장이라서 언제 좋은 장 오나 이런 장은 언제 좋은 장은 모두가 폭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가 좋은 장이고 지금은 골라가는 장이 원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런 장에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대형주 중심의 급등 이후에 어떤 이러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 일관성을 보이면 거기에 하부 조직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이 뭐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를 해서 역대 최대 금액 기준과 계약 기준 모두 역대 최대로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의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잠시 후에 통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어정쩡해요. 1360원이면 좀 어정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려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조금 더 중형주 쪽으로도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환율이 여기서 좀 빠져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걸터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흘러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구도는 두 개, 4월에 강세 보였던 조선, 화장품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 이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금리 민감주,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어제 빠지긴 했지만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금리 하락 국면에서 조금 더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조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눈치를 볼 건데 점차 한쪽으로 조금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제가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린 건데, 외국인들이 계약 기준입니다. 계약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매수를 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하고 나면 역대 이제 13위까지 제가 기록을 쭉 살펴봤더니, 그러면 다음 주에도 강세 보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반반으로 딱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 빼고 12번 중에서 다음 주에 올라간 게 6번, 빠진 것도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새로 잡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투기적으로 단기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하는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어서 그날 이제 유난하게 이제 움직인 거고, 그 이후에는 그때그때마다 스토리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왔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뭐 금리 하락이다라는 쪽으로 메인으로 잡혀가는지, 아니면 이제 뭐 기업들의 실적 경기도나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안내를 드리는데, 여기서 그 ADR 지표는 여기 보시면 ADR 지표 나오는 거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저희가 만들어낸 페이지, 그 사이트가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그 멤버십용 페이지는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이건 별도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예측 프로그램까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주까지만 이제 가입 혜택, 리서치 가입 혜택이 제공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혜택이냐면, 하여튼 기업 분석 보고서, 교육 강의, 전용 멤버십 전용 방송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 달부터는 주가 예측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이걸 추천합니다, 리딩을 합니다, 이거 절대 아니고, 이런 데이터상으로는 주가가 올라갔거나 빠졌습니다라는 걸 참고로만 하는 데이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이후에 이제 가격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인상하고 무관하게 연장하실 때는 이번에 가입된 혜택 그대로 적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77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5 혜택 그대로 적용해 드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제공이 되니까, 뭐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공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 장세를 감안을 해서 이제 좀 종목별 수급 동향에 더 집중해 보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수에 의미 둘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수급 동향에 더 집중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